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과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전의 위험성과 경북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전에 잠깐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네. 오늘 첫 소식은 월성 원전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달 넘게 조사해왔습니다. 저희가 1차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20년 넘게 누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고 원인이 뭔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올해 초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민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1차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월성 1호기 부지 안에서 채취한 물에선 리터당 최대 75.6만 베크렐의 삼중수소와 그램당 0.14 베크렐의 세슘 137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흙에선 세슘 137이 그램당 최대 0.37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두 물질 모두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입니다. 보고서는 원인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벽에는 방수를 위해 에폭시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진 에폭시를 쓴 탓에 이음부에서도 샜습니다. 1997년 균열이 생겨 보수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장수가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차수막이 바닥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2012년엔 집안을 보강하기 위해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때 차수막까지 뚫어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흙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음부에서 새어나온 게 아니라 다른 균열을 통해 공기로 확산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또 원전 부지 밖으로도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네, 결국 다 쓴 핵연료를 모아두는 저장조가 문제였습니다. 균열이 생긴 콘크리트에 방수를 위한 에폭시를 바를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작년 9월의 소식인데요. 월성 원전 1호기 저장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그것도 20년간 삼중수소, 세슘, 이 자체 처분 허용 농도인 0.1 베크렐을 모두 초과해서 핵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었는지 보여줍니다. 1호기뿐 아니라 2, 3, 4호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지사님도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저도 뭐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네. 지금도 새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요, 이제 그 현장에 우리 박찬양 의원님도 같이 갔었는데 그 살고 있는 내부에 살고 있는 분들, 그 운영 중에 있는 한수원 직원들, 그 수십 년째 그 살고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신체 검사에도 아무 이상 없다 자기들은. 그래서 이제 굳이 저렇게 따지면은 밖으로 새어 나오지는 않는데 안에서 저렇게 저런 세슘 같은 게 좀 발견되는 것 상황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네요.
우리가 조치 취하기보다는 원안위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검토 중에 있고 아직도 확실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1차 조사단이 지금 발표한 자료인데. 조사단이 저렇게 발표했지만 저기 실제로 우리 그 주민이나 근무하는 분들한테 직접 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지사님, 그러면 삼중수소나 세슘이 발암물질이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인정하시죠? 아이고 그야 뭐 인정이 돼가 있는 그러면 거죠. 이게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니 저 산속에 세슘이 있다 해가 나한테 해롭냐 안 해롭느냐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주민 피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원자폭탄 떨어지듯이 이러면 금방 표시가 나는데 방사능이라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폭이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그 방사선을 맞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금방 한번 검사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검사가 아니고 거기에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저 작업을 하는 분들이 신체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 제가 더 자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하고 22살짜리가 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선은 좀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라 그러면 그 주민 피해 확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지사가 우리 주민이 해를 입는데 그걸 회피하면 안 되고요.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을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결론이 덜 났는 거고 그리고 20년 30년 근무한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지. 그러면 경제를 망치도록 그걸 먼저는 문 닫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약간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지사님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주민 피해 확인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짜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지만 그 삼중수소가 75만 베크를 이르는데 혹시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가 얼마일지 아십니까? 대략.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농도가 73만 베크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오히려 높아요. 그렇겠죠. 사용 후 핵 저장소에서 있다가 새어 나온 거니까.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도 굉장히 오래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100년 동안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사님 이제 주민 피해 확인을 위해서 어쨌거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있다면 조사를 피해가 해서 있다면이 아니라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셔야지 됩니다. 피해가 있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피 전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민 피해를 염려한다 그러면 그 확인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전문가들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걸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없고 전문가들이 원안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주민들이 문제가 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도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 안 그러면 문을 닫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하는 것이 도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막 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예. 네, 뭐 뉴스에 나오거나 말거나 도에서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했습니다. 예. 네.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지사님 공약 중에 2019년에는 방사능 지방 측정소를 설치하겠다. 2022년에는 원자력 안전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여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까요? 그거는 뭐 우리 원자력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갔을까요? 올해부터 원자력 안전 감시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거는 원전 있는 곳에 방진 시스템이라든 모든 설치를 하는데
도가 단독을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그 과기부라든지 원자력위원회 이런 데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2020년에 있습니다.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 했는데 물론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예. 진도 나가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올해부터 감시 시스템 운영이 될까요? 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러면 저런 하겠습니다. 거부터라도 우선 월성 원전 어떤 자꾸 그 원전을 짓겠다 하기 전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감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영상 하나만 조금 예, 예.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영상. (2011년 3월 11일)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피폭.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믿어왔던 원자력. 그 신화는 일거에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총지휘했던 간나우토 총리는 일본 원전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증언을 했다. 人的な体制もないし、あるいはトレーニングをしてない、そのために、事故が起きて、特に最初の数日間は普通なら今の原子炉の状況がこういう状況だから、これから先こうなりそうだからこういう対策を打ち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専門家から意見が上がってくるべきなんですけども、残念ながらそういう現状把握もしっかりできないし、起きることを全くと言ってよ 그림처럼 평화롭던 스톱. 해안가 마을들은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우리 한국에 그리고 경북에 원전이 많고 또 밀집도도 높고 지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후쿠시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는 그 마을이 황폐화되고 이제 30km 내에 사람들은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리인 간나오토 총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250km까지 번지니까 한국도 위험하다. 그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후쿠시마를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원전 정책이 각 나라마다 바뀌었습니다. 이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후쿠시마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금 복구가 되었고, 그 일본이 저 후쿠시마 때문에 원전을 완전 가동 중단을 했다가 지금은 도저히 안 돼가 다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원전이 저런 사고가 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안전성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 사고가 전 세계에 났는 경우가 체르노빌 한 번 있었고요. 저거는 원전 사고 아닙니다. 쓰나미 사고지. 원전이 폭발하다 이런 사고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원전이 무너졌는데 그걸 열을 식히지 못해가 사고가 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고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내가지고 못하고 현 정부처럼 일하면은 잘못하면 나라 경제가 망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하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너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안 하는 건 아니고 탈원전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가동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것은 쓰나미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쓰나미 때문에 이렇게 전력이 끊기고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다. 예. 예. 뭐 이거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없는데 예. 쓰나미 때문에 비상 전원이 물에 잠겼다라고도 하고 지진 때문에 배관이 금이 갔다, 냉각수 배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전을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혹시 사고 가능성 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일어났거든요. 일본에서요. 그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일본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2006년 그 회의 의사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상용 디젤 발전기 2개가 다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8성에서 10의 마이너스 9성. 다시 말해서 이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일본 원안위의 그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겼잖아요. 10억 분의 1의 확률이다. 저렇게 전기가 끊어질 확률은. 근데 그걸 겪어보니 이제 간나오토 총리도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사고 가능성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원전보다 훨씬 우리가 두껍게 하고 우리가 한 5배 더 두껍게 하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나서 저 폭격기를 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까지 다 대비를 해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교훈 얘기할 때 핵 사고가 낳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들,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 핵 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노후 원전, 저 6개 원전이 있었는데 4개가 이제 터지고 저기 녹고 이랬지 않습니까? 6개 중에 4개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랍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오래된 거에 대해서 미련을 자꾸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원전이 보통 40년 쓰다가 미국에서는 60년을 바꿨는데 최근에 80년을 다 바꿨어요. 80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년 썼는 거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을 하는 걸 갑자기 폐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그는. 예. 자, 그다음 또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원한 숙제, 원전을 이용하면서 영원한 숙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원전요? 원전 쓰고 나면 이제 폐기물이 문제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우리 지사님은 아무래도 또 관심도 많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핵 폐기물입니다.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 자, 사용 후 핵 연료 영구 저장하는데 한 몇 년 걸린다고 알고 있으십니까? 몇 년 동안 저장해야 된다. 아주 전 세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구히 저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저장고를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저장고를 못 만듭니까 지금?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직까지 제일 어려운 거는 장소를 정하는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장소를 왜 못 정합니까? 그러면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식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도민들께서는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왜 장소를 못 정합니까? 아니 중전이 방패장 우리 경제 유치했는데 그때도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고준이 방패장은 장소 정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라 그러죠. 고준위 폐기물이라 그러는데 또 우리 그 지금 경주 방패장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고준위 폐기물이 뭔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짧게 영상 네.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고준위 폐기물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원자로석 핵연료는 보통 4년 반 정도가 지나면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일종의 쓰레기죠.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는 핵반응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어서 그대로 두면 연료봉이 녹을 정도로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6년 정도는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과 방사능이 어느 정도 사라지려면 최소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원전을 가동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과학기술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방법은 이 균열이 없고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안반을 찾아 지하 500m까지 구멍을 뚫고 영원히 봉하는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31개국인데요. 처분장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만 부지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사용 해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는 30에서 40년 이상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요. 실증 연구는 적어도 20에서 30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이제 정책 자체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중심의 정책이었지 이 뒷수습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안 돼 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사용 해결료라고 보고요. 앞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뒤에 수습을 하는 것들,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미흡한 거죠. 네, 지금까지 원전은 짓는 데까지만 신경을 쓰고 뒤처리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원전을 방패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는 겁니다. 물은 계속 쓰는데 먹고 마시고 쓰는데 이걸 처리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는 게 지금의 원전의 특히 고준위 핵 폐기물의 현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음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독이 다 있습니다. 그걸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왜 원전이 이렇게 어렵고 폐기물 처리하고 어려운데 왜 계속 짓겠습니까?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오면은 원전 없이 못 하겠다고 전 세계가 주장을 해서 앞으로 2050년까지 현재 원전의 2배를 만들겠다. 이게 세계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있지만 이거를 잘 감당을 할 정도의 기술도 개발하고 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원전 때문에 사고 났는 지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에 2분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2분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7등급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고는 뭐 큰 사고가 아니고요. 작은 사고들이 모여서 그래서 원전을 전 세계 특히 선진국에서 안 하다가 왜 하느냐. 원전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가 했는데 자기들이 그만뒀어요. 그래가 자기들이 기술이 전혀 없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을 했지만 우리가 안 하고 너 나라 안 하는데 우리가 하겠느냐 이래서 프랑스가 들어가서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450개 돌아가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한 900개가 돌아갈 거다.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서 제일 많이 만듭니다. 예. 그 지사님께서 계속해서 세계의 원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디든 자료 찾아보세요.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예.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리 오리코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늘고는 있는데 계획한 것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원전의 기술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은 줄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인데요. 전체적인 아니 거는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줄였는데 새롭게 탄소 중립 시대 가니까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시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더 건설을 합니다. 지금. 예. 자, 일단은 저거 보시면요. 예. OECD는 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흐름은 줄고 있으나 이거 언제 말씀하신 통계입니까? 언제 것처럼 통계? 통계는 줄였고 지금부터는 새로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아니 있는 미국도 거라서 건설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늘고 새로 있다. 건설하려고 하고요. 이런 거는 어떤 그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는 OECD 이걸 좀 봐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좀 아니, 말씀을 드리고 OECD 싶고요. 이 나라들이 그다음에 줄이는 거는 현재까지 줄였고 지금부터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영국도 새로 만드는데. 아까 그 그린 텍소노미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그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자력하고 그리고 그 천연가스를 초안에 EU 집행위 초안에서 예. 이제 놓자 그러다가 친원전 국가들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대표하는 탈원전 국가들 지금 논쟁 중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초안입니다. 과도기적인 에너지로 그린 네. 텍소노미에 초안은 올라가 있는데 그러나 엄격한 기준 혹시 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45년까지 일단은 하자. 그 이후 그때까지 건설하는 거는 그린 텍소노미 포함시키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니까. 그보다 그렇게, 더 핵심적인 게 있죠. 예. 그 지으려고 하는 국가에 중저준위 방패장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고준위 방패장도 2050년까지는 어디에다가 어떤 부지에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원래는 203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을 짓기로 했었어요. 우리도 했었죠. 했었는데 예. 지금 하나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 EU 그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는 것에 자, 대한 의원님,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말씀하십시오. 원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정책을 펴느냐 하는 게 도 차원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도지사가 요청을 하지만 도지사가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 여기에서 우리가 입실험 해봐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도민들이 무슨 이야기냐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원전이 이렇게 나쁜 거냐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계속해서 신한울 3, 4호기 해야 된다.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월성 1호기 연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다음 정부는 누가 그러면 되더라도 저는 신한울 3, 4호기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예. 저는 원전에 대해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그거는 일부에서 폐기물에 잘못된 대해서 사람들이 점검하는 게 저거는. 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일부에서 그런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 견해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항상 옳습니까? 항상 옳고 그름을 따라서 먹고 대부분이 누가 아니, 대부분입니까? 자, 그런 얘기는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그런 원전 없이 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게 결론이 나 있는데 자,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그린 결론이 나와 텍소노미에 있는 걸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러면 방패장 지을 수 있습니까, 지사님? 아니 방패장은 그 세계적인 문제, 고준위 방패장 지을 수 있습니까?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방패장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나왔지만 60년 동안 그 아까 기자가 했습니다. 10만 년이라 하는데 10만 년 누가 압니까? 그걸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10만 년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10만 년이라 하면 누가 과학적인 증명이 되나 그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원전 학계에서도 아 그러니까 그거는 10만 년을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사님 이거 사용 후 핵 폐기물 어쨌거나 처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유 핵 어떻게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자 거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보관을 하는 이유가 보관해놨다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거 다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새로운 기술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계속 보관하죠. 그러면 어디에다 나오면. 보관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97.6% 지금 포화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97.6% 하는 거는 그 시설을 좀 더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월성 맥스터 지금 22년 3월에 지금 완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꽉 차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97.6% 꽉 찼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래 하는 거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 대체적인 의견이 그런 건데 그렇게 나가야 되지. 전 세계적으로 예. 지금 핀란드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스웨덴이나 각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계속해서 원전을 이용한 그린 수소, 원전의 소형이라고 해서 SMR.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 지사님의 어떤 그 에너지 정책에서 전부 다 원전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제가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원전 폐기물 대책은 경상북도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건 손놓고 언젠가는 기술이 개발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죠. 그게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60년 동안도 지금 개발을 못했어요. 지금 이거를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그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여기 핵심이 뭔지 간단하게 아시면 해주시고 간단하게 뭐 아시면 얘기 좀 한번 해줘보십시오. 2차 무슨 계획? 그 원전이 포함 안 됐지 우리 계획은. 네? 우리 계획은 원전이 포함 안 했죠. 아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금 우리 월성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걸 어떻게 2030년 하락하다가 다시 계획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쌓아놓는 건 안 된다 하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쌓아놓지 말고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저도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이게 지금 경주 방패장 중저준위 하는데도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년 이내에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예. 37년 안에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자라는 게 로드맵입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이건 2016년에도 그때도 계획을 세웠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갔는데 또 이런 계획. 이게 지금 정부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37년이면은 2060년이 돼야 겨우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사님이나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전기 싼전기라면서 잘 쓰고 결국 폐기물은 그때 되면 기술이 나아지겠지 하고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도 의원님 그 생각과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석탄이 발견됐을 때 굉장히 좋다고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그 쓰면 안 된다 이래 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무서워서 도망갔더니 지금 방사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아직은 그래도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린 에너지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과도기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자, 그러면 좋다. 예. 원전 안전하게 운영 그동안에 기술이 있으니까 해라. 단 폐기물은 처리해야 된다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폐기물 걱정을 안 하는 바는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누가 폐기물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은 그 같이 연구를 계속 해가고 있고 일단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써가면서 폐기물 처리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지사님께서는 경제 얘기하면서 계속 원전 얘기하는데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원전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원전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마가 되면은 이제 탈원전 다 합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하고 나서도 그 원전에 있던 거를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체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해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체 연구소 우리가 경수로 중수로 있는데 우리는 저 중수로 해체 연구원을 경주에 만들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든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독일이 99년까지 한 107조 해체 비용을 우리나라도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해체 비용이. 그리고 그 나왔는 또 고준위 폐기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 기술이 된다 해도 해체를 지금 못합니다. 그죠? 어딘가에 치워놓고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해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해체 기술 우리가 빨리 익히면 세계 해체 원전 해체하는데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아니 의원님 생각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원전이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 신한울 3, 4호기 만들던 걸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드느냐 하는 게 경상북도의 주장입니다. 그러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신한울 3, 4호기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했습니까? 부지 뭐 다 해놨죠. 부지 매입은 안 들어간 거. 부지 매입 안 하고 지금 아닙니다. 실시 설계 용역에서 멈췄지 않습니까? 부지는 자, 그거는 1, 2억이 있는 그 자체 안에 부지가 이미 매입돼가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자, 그러면 가보세요. 예. 우리 이제 또 보니까 올해의 업무 보고에 예. 그 SMR 특화 국가 산단 조성하겠다. 또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하겠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말 자체가 소형 모듈 원자로 이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온 밥통만 한가 이래 생각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어떤 게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까? 어떤 걸 소형이라 그럽니까? 그 소형 SMR은 그 모듈로 만드는 건데 이게 쉽게 하면 원자로를 찍어내는 거예요. 원자로를 찍어내는데 현재 원자로의 한 10분의 1 크기도 만들 수 있고 용량을 그보다 적게 만들 수 있고 아주 적게 만들면은 앞으로 배에도 실을 수 있고요. 원전으로 자동차에도 잘하면 실을 수 있는 그 정도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우리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1400메가와트 되면 이거는 10분의 1, 140도 가능합니다. 제일 큰 거는. 그런데 이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개발 그렇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아직까지 연구 개발 단계고 실증도 해야 되고 언제 상용화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산단을 조성하겠다. 미리 앞서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연구 개발 단계인데. 물론 한 3년 내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예. 네네.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실증도 해야 되고 상용화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소형이라고 해서 작게 느껴지는데 잠깐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 소형이라는 말은 크기보담도 메가와트로 기준으로 합니다. 300메가와트 이하를 소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데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77메가와트입니다. 100메가와트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으려고 하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대충 아실까요? 아니 그거는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험용으로 하는 건 더 크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연구팀들하고 상의해 보면은 그 탁자만한 거 하면은 한 10메가와트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는 거 배터리 정도 들고 다니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5메가와트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어떻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여간 77메가와트 하는데도 아파트 9층 높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발언 시간이 다 돼서 그 지사님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울진 원전 가봤잖아요. 1,400메가와트, 보통 100메가와트도 있고 140메가와트도 있는데 그런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9층 규모의 높이. 경제로 봤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경제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고요.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도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용어 왜곡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라는 것은 원자력으로 하는 것은 그린 수소라 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만 할 때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런 아마 개념 정리가 곧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탈원전은 현재 우리와 또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그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월성 한울 원전 주변의 주민 등 방사능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히 행정 시스템 구축하고 적극 행정 펼쳐 주시기 당부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늘려서 일자리 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니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형평성 있는 교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핵 폐기물에 대한 대안 없이 원전을 확대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각 원전의 핵 폐기물과 경주 방패장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 경북은 더 이상 수도권의 하수구,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경북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